자, 오늘은 성공한 인생 이모작을 살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화관리 강사 변형도로 갑니다. 네. 길고긴 인생 100세때 내가 변하면 인생이 즐겁다. 변형도 변화관리 강사가 이야기하는 변화의 즐거움. 어떻게 바꾸면 인생이 즐거울까요?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인생 이모작, 오늘은 인생 이모작 성공 사례자로 화려한 인생 2막을 살고 계십니다. 변화관리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용도 강사님, 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우리 나이로 67 되었습니다. 이야, 67이요? 아,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자기 변화 관리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역시 변화 관리 강사답게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그 때문에 이렇게 젊음이 유지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예. 변화 관리 강사라고 하셨는데 예. 변화 관리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겨울철이니까 겨울이 되면 우리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추위에 약한 그 조경수 나무는 겨울나기 보온을 해주어야 내년 봄에 아름다운 그 꽃을 우리가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 대처하게 함으로 해서 네.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그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관리 기법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도 은퇴 후에 그 다가오는 어떤 환경의 변화, 네.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변화 관리는 사실상 조직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그 시니어들에게 네. 그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 환경에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 강의 내용은 물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우리 강사님이 계속 미소를 띠고 말씀을 하셔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보기가 아주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시니어분들은 이전 삶과 너무 다른 생활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상 그런 혼란스러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우리 이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의 방송이라든지 언론사에서 은퇴 후의 그 준비 상황, 또 기업체에서도 인생 이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변화관리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변화관리 강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 하셨을까요? 아, 예, 정말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손해보험회사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해서 한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원 승진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제 나이 이제 47살 때 네. 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충격의 그 해임을 겪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날벼락 청천벽력이라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금융 위기까지 이제 겹치니까 사실상 제 취업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만화방 창업, 또 부대찌개 음식점 창업, 네.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자그마한 그 회사에 네. 조경관리사로 취업이 해서요. 그 큰 대비자를 들고 네. 회사에 마당을 쓸어보기도 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 네. 막 그야말로 마당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도 한번 해보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대중 드라마
네. 네. 아마 MBC에서 했던 아마 2006년도에 방영됐을 거예요. 주몽에. 아. 예. 그 주몽에 엑스트라로도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에 나오셨네요. 예, 나주 세트장에서요. 아. 정말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다가 제 나이 이제 57세. 네. 그러니까 퇴직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사실상 가까운 두 친구를 비명 행사를 잃었어요. 네. 아이고. 예, 그래 그 두 친구 죽음을 보다 보니까 야 나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허망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들면 정말 저는 용도 변경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0살 무렵부터 그 재미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60살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서 사진 작가가 되었고 네. 또 글쓰기를 이제 공부해서 수필가 그리고 또 파워블로그도 이제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백세 장수 시대가 많이 이렇게 해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백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래,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다가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강사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제 나이 이제 62살 때 강사 과정을 처음으로 이제 이수로 하고 지금 강사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선생님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인생이 쫙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게 60살에 강의를 시작하셨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변화관리 강사를 인생 이모작의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분야가 강사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변화 관리라는 그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인 포스트 부머 세대,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구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데 제가 착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변화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요자가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시장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과론적이지만은 그 판단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과연 제가 강사로 했을 때 과연 강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까? 네. 네.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보았어요. 예. 근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 저는 강사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믿었어요. 네. 물론 저 혼자지만.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을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어요. 아, 네. 연극도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웅변이나 강의는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강의가 비슷하다. 네. 그렇죠.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직한 후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경험을 그 제가 하는 강의 속에 녹여드린다면은 정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가진 그렇죠. 그렇죠. 전문 강사가 되겠다 이런 네, 싶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요. 저는 이제 부모나 사이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 이제는 그 은혜를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니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 혼자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것이 바로 강사였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뒤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62살. 네. 우리 나이로
63살이에요. 아. 그때 이제 그 시니어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니어 파트너즈라는 곳에서 네. 앙크로스쿨 은퇴 준비 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은퇴 준비 전문 강사를 모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강사로 출발하게 되었고,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하신 말씀 중에 네. 그 본인의 이제 경험들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나만의 컨텐츠로 해주시면 내가 강의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니어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아까운 것이 네. 바로 그분들의 경험과 그럼요. 노하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묻혀버리는 굉장히 아까운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보기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도 미리미리 이 변화 관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배워서 준비하면 미래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성공적인 변화 관리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 이 비밀인데. 알려주세요. 아,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요. 용도 변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용도 변경이요. 예. 제 이름이 변용도잖아요. 아.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유머를 이름에서 연결해요. 그 용어를 항상 추출해냈어요. 아. 그래 요즘은 그 제 강의의 핵심 키워드가 예. 바로 용도 변경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은 그 변화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 변경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그 용도에 맞게 나의 쓰임새를 바꿔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나 자신은 그대로 서 있다 그러면은 현실에 적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날의 그 변화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아요. 상상 이상이에요. 음.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것이 저는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 변화야말로 정말 다양한 감정의 변화도 불러오고요. 생활의 변화도 불러오잖아요. 묘하게 잘 연결이 되네요. 변용도 강사님, 용도 변경. 네. 그러면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본인에게도 변화가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많죠. 정말 다양해요. 늘 할 수 있다는 네. 여가 시간을 보내고 정말 보람있게 할 수 있다는 일거리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강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강의 준비를 많이 하고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아, 그런 네. 결과 그러다 보니까 늘 생활이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렇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보람된 네. 기억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강의를 네, 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감동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아, 예, 많죠.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때 이제 사실상 저도 큰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경험을 주로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수강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잘하고 네. 또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수강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요. 어. 그러면서 선생님 정말 강의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제 인생의 멘토로 삼겠습니다 오. 하면서 이제 명함을 주십시오 할 때 이런 때는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네.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강의 중에 선생님이 경험한 그런 얘기들을 들어줬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취업을 했다고
예, 이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주었더라고요. 네. 그런 때는 제 가슴도 굉장히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네. 네. 또 한 번은 강의 중에 예. 한 여성 수강생이 갑자기 눈물을 툴툴 흘리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강의가 끝난 후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정말 다양한 경험, 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일어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줄 때 그렇죠. 정말 감동이었다. 네. 그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저도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네.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인생 임무작을 꿈꾸고 계시고 또 계획도 하시고 선생님처럼 성공하신 인생 임무작을 꿈꾸고 계신데 제가 아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선생님 임원이셨다고 들었는데 예. 내려오셔서 부대찌개도 창업하시고 마당도 쓰시고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곳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인생 임무작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예. 그런 것도 통틀어서 그 선배로서 인생 임무작 계획하신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운영하면 된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사실상 저도 어려웠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그럼요. 예. 예. 굉장히 충격이었고 네. 한동안은 어느 신문사의 독자 풍문안에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써 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후에 생각하니까 그러면 너는 정말 잘했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이제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네. 예, 인정하신 그렇게, 거죠. 예,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큰 대빗자루로 마당도 쓸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인생 이막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생업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네. 진짜 하고 싶은 일, 또 미뤄뒀던 꿈 이런 걸 이루는 자아 실현의 시기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빈 노트나 백지에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면은 인생 이막에서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바로 설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일 자체는 진짜 재미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경우처럼 인생 일막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 네. 이런 걸 살리는 게 되고 어. 제가 연극을 하거나 웅변을 했다는 것 자체를 살려내듯이 그런 자기의 강점을 살리면은 굉장히 재밌어져요. 네. 그리고 또한 그거 자체가 어떤 돈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돈이 되면은 좋죠. 한창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좀 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분명히 중요해요. 네. 엄청난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왕년이라는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는 인생 이막의 어떤 걸림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잊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전부는 제가 생각해보고 생활해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둘째는 좀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기를 이제 굉장히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선 선배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해요. 네. 우리는 늘 자기가 최고다만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귀담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이제 귀담아 듣고 또 요즘에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네. 문화센터 이런 곳에 좀 발품을 발해서 많이 들려보시면은 어떤 길이 이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좀 기회가 오면은 망설이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따지거든.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예. 해봐요. 따지지 말고 도전해 보시라는 네. 거죠. 최소한 한 1년 아니면은 한 3년쯤 어느 한 분야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못 이룰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는 일이 이제 결정이 되면요.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뭐 전문가들은 그걸 갖다가 한우물 파기라도 하죠. 네. 네,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네. 우리 또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이죠. 반이다라 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작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네. 이제는 시작을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면은 그런 성공의 길이 바로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네. 참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이 시니어층한테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니어들이 그 도전 정신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활력이나 생각이 다소금 늦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변화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시니어뿐만 아니라 뭐 많은 대상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강의 대상이 어떻게 되세요? 시니어층만이나요? 아니면 젊은 층도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최근에는 주로 이제 시니어가 주 대상이에요. 네. 네. 하나 예를 들면은 정년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 예정자들이 네. 이제 주로 대상이고요. 또 조기 퇴직해서 취업을 하려는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특이한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이에 넘은 어르신들도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우리 수명이 100세 장수 시대가 아니 100세 이제 건강 시대예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변화 관리에 이 관심을 갖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 강의 중에. 어떤 네. 거요가요? 한 번은 대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오. 생각되세요?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게요. 강의인데 특별했네요. 대학생이 참석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에 그 학생에게 살며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언젠가는 시니어가 될 터인데 네. 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희망을 본 거예요. 예.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 아니, 정말 대단한 학생인데요. 그러네요. 네. 깨어있네요. 저도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정말 좀 충분하게 나의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처럼 맞습니다. 좀 더 일찍 자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시니어가 정작 됐을 때는 그때 삶이 좀 더 윤택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화관리 강사로 이제 우리 변영도 강사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강사님께서 시니어이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또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강의에 좋은 소재가 되지 않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타인에게도 그런 걸 경험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강의 대상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감도 얻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삶도 분명히 행복하게 변했다고 하셨고 공부도 예. 열심히 하고 예.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주변 사람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니어분들께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부러우실 거예요. 예. 선생님 옆에 친구분들 계실 텐데 예, 예.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보고 친구분들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예. 많은 부러움다고 시샘도 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많이 합니다. 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야, 친구야. 나 매니저로 쓰면 안 될까? 네, 막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상 부러워하는 그런 거죠. 그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시샘도 하는 그런 쪽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니까 정말 자랑도스럽고 자기들이 긍지를 느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우리 한 친구 한 부부를 큰 사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어떤 어떤 걸까요? 거죠? 예, 어떤 거지? 아니, 추측이 되세요? 아니, 전혀 굉장히 감이 안 궁금해요. 잡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활발한 활동. 예. 저는 사실상 활동이 많습니다. 강사뿐만 아니라 네. 뭐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와. 있고 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하는 영등포 역전에서 심야 노숙자들에게 밥 해주는 이런 밥 사랑도 하고 있고 그게 활동하는 게 너무 많아서 25시로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책도 네. 한 2권을 썼고요. 예.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 100대 우수 블로그에 이제 선정되는 그런 것도 오. 있었고. 예. 근데 요즘 이제 사진 강사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시니어들에게 사진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열심히 지켜보던 제 친구 부부가 네. 예.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혹, 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가끔 기띔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던 그 부부가요, 작년 5월 1일 날, 네. 정말 그 하던 사업이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독일로 예. 도거 어학연수를 부부가 떠나버렸어요. 오. 그 사업을 접고.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예, 자기가 그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도거 선생으로 잠시 있다가 네. 전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친구예요. 동료셨군요. 그래 그동안 이 도구를 좀 더 잘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참에 저희 환경을 보고 나서 그래 결정을 내려가지고 5월 1일 날 그냥 떠났어요. 아. 그래 요즘은 이제 가끔씩 연락을 줘요. 야 정말 내가 이 일을 결정하기로 참 잘했다. 어머. 부부가 아주 신나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올 5월 달에 아마 6월이 되겠죠. 이제 귀국을 하는데 아. 정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제 친구 부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 이럴 때 정말 저는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그럼요. 기쁘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영향을 주셨는데, 지금 강사님이 25시를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직업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강사뿐만 아니라 작가, 네. 수필가, 사진작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 많습니다. 많아요? 아. 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할 일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주요로 하고 있는 이 강사, 변화관리 강사 활동 자체가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사실상 많이 모자란다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많이 기뻐하고 네.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강사 활동에 더 주력해서 정말로 더 나은 변화관리 강사가 되기 위해서 네. 매진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꿈이 있다면은 네. 앞으로 저와 같은 그 시니어 강사들이 앞으로 정말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를 하나 이제 앞으로는 만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네. 응원할 감사합니다. 거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네. 선생님, 거기에 선생님이 수필도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신 일이 많으신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스토리텔러, 예. 포토 스토리텔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만 찍을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하신 것 같은데 포토 스토리텔러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보통 사진가 또는 사진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 어떤 피사체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 속에 담아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쓰는 사람, 네. 이런 게 이제 포토 스토리텔러다. 아. 그래서 저는 사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진은 카메라로 쓰는 이야기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번에 책으로도 한 건 나와요. 1월 달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포토 스토리텔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진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쪽으로 의미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진, 네. 얘기가 있는 사진 이런 걸 이제 해가는 것이 이제 포토 스토리텔러고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연세가 있으면 그렇게 트렌드에 민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게 변화관리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어느 하나의 목표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신경이나 생각이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죠? 네. 하나의 예로 저는 사진을 찍고 주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많이 찍어요. 네. 특별히 먼 사진이 찍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래 집중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집중력. 한 번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사진에 대한 이론 공부도 있지만은 그 보는 시각 자체가 남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네.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변화관리 강사라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우선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지. 그럼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걸 스스로가 자꾸 연구를 하게 되니까 네. 그 부분으로 뭐 우리 시쳇말로 도 같은다 그러나요? 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토 스토리텔링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변화관리 강사의 강의에 주요한 또 소재로도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예.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제 강의 교재에 쓰는 모든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의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이 네. 제 사진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 부산일보사에 주최한 그 전국 사진대전에서 제가 출품해서 네.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닭장이라는. 닭장. 예, 닭장이라는 건데 전국에서 1166점이 출품됐는데 그 중에서 2등을 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 닭장의 모습이 닭장에 갇혀 있는 두 마리 닭이 눈만 이렇게 탁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갇힌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똑같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심정하고 같다는 생각이 나니까 감정이 네. 되죠. 감정이 입돼서 눈물을 쿡쿡 흘리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도 이런 이제 포토의 스토리텔러가 네. 됨으로 해서 강사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가는 예.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되고.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반대로 선생님도 누군가의 인생 선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귀를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인생 선배라든지 도움을 받은 선배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실제 많죠. 네. 살아오면서 나도 저런 분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네.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 국어 선생님을 했던 분이에요. 아. 그리고 그 동생분이 저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네. 한 번은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꼭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집에 와서 동생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네. 아예 중학교 때 입주한 학생이 됐습니다. 입주 강사로. 꼭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아. 선생님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마웠던 분이죠. 근데 그분을 사실상 한 40년 동안 생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한 2년 전에 네. 제가 직접 마음을 다스려가 직접 찾아갔어요. 네. 어. 네.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큰절을 납죽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때 정말 선생님이 고마웠는데 네. 정말 배은망덕하게 그동안 얘기도 아이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큰절을 꼭 했더니 아유, 네. 선생님께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일이 있었냐? 기억은 하실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찾아뵙는 그분이 연세가 82이셨어요. 아. 그런데도 그때도 너무나 정정하고 그때도 주변에 이제 나무도 가꾸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나도 정말 인생 이막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네. 뭐 하여튼 작은 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예. 굉장히 이제 다지기도 했고 네. 그러셨군요. 지금도 요즘도 연락을 하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아유, 있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연배 중학교 때 선생님이면 굉장히 오래된 선생님인데 아직까지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연락드리고 네. 있는 것도 진짜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인 것 같고요.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변영동 선생님 딱 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고 그죠, 긍정적이시고 웃고 계시죠. 네. 표정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으시네요, 선생님. 네. 이 좋은 인상과 표정, 긍정적인 마인드의 비결은 뭘까요, 선생님? 제가 지리산 청학동이 제 고향입니다. 아, 청학동이요? 네. 말로만 듣던 청학동. 예. 그래서 그 물 맑은 곳에서 자라고 유년기를 정말 그 물소리 들어가며 자연 속에서 자랐어요. 그냥 네. 뛰어다니고 소풀도 베고 소꼴도 벤다고 네, 그러죠. 네. 소도 먹이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괌도 많이 지르고 아마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역량이라거나 재능이 돼가지고 웅변도 하게 되고 오늘 같은 이제 강사의 바탕이 되지 않느냐. 예. 그래 살아왔던 그곳의 시골의 그 모습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진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사진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물을 이 아름답게 보는 거다.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좀 그한 모습이더라도 네. 예술로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게 보는 거.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사진을 하는 것 이런 갖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 보람도 있게 되고 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역시 사람은 자연과 함께 해야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47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우리 시니어 강사로 활동하실까지 또 한 1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완전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 또 하던 일들을 자꾸 바꾸신 걸 보면, 그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되셨을 텐데, 처음에 계속 장기간 다녔던 직장을 퇴직한 충격도 컸지만 어쨌든 그 충격을 다스리고 새로운 일을 또 하셨는데 계속 그런 일이 시련이 닥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그 원동력 같은 거라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뭐 가족의 힘이 아닌가. 아무래도 역시 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47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네. 그것도 바로 하루 아침에 그렇죠. 저 예고도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셨지 못하셨을 것 않을까요? 같아요. 저는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바로 그 점이에요. 역시 예, 가족이면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사람한테 그 얘기를 바로 했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저도 한창 이제 일할 나이였는데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잘 됐어요. 아. 네, 참 잘 됐어요. 잘 됐다고 하세요? 예. 왜 그러냐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 우리가 대부분 그랬지만은 회사 생활에는 많이 매달리잖아요. 회사를 그렇죠. 위해서 그냥 밤낮없이 매달리는데 제가 부산 본부장을 하고 있을 때 사택에서 혼자 있으면서 거래처 접대라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애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술 접대하는 자리도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건강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이에 한 12시 돼도 전화해도 집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손님 접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렇게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만둔 것도 참 잘 된 일이다. 네. 당신 오래 살게 하려고 아마 그랬나 보다. 아. 이 한마디 격려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얼마나 큰 힘이 네. 됐겠어요. 네. 이런 훌륭한 강사님의 모습 뒤에는 현명한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아, 예, 아내분께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 스스로가 매니저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예. 예, 아까 그 얘기 중에 하나,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상 제가 큰 힘을 받은 것은, 힘을 받았던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네. 두 친구의 죽음이에요. 네, 예.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네. 창원에 사는 제 친구, 저와 똑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도 갑자기 진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사는 저보다 2살 아래인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거의 같은 해에 어.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내 삶을 변화를 해야겠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두 친구에게 또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아, 네. 아, 오늘 우리 강사님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그러네요. 강사님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저희들도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그 시니어분들도 우리 강사님 보면서, 아,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이제는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상 내세울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뭐 잘 들어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사실상 우리 시니어 분들은 회사나 국가 또는 가족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하고 싶었던 일, 또 가보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이런 걸 다 참고 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생 이막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맞습니다. 못다한 꿈을 이제 이루는 그런 실현의 어떤 시기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살아보니까 돈은 전부가 아니더라. 네. 그래서 인생 이막은 정말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전환해 주시면 예. 좋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은 잘할 수 있는 끼가 한둘은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동안 그 끼를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끼를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100세 장수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권유를 한번 드리고요. 네.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이해란 가수의 100세 인생. 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가사처럼 예. 10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못 간다 전해라.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지 그래요.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후회 없이 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공한 인생 이모작 주인공 변용도 변화관리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